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존 골다공증 치료의 처방의 아이러니라는 주제입니다. 요즘에 완전한 내추럴 영양제만 가지고 골다공증을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골 이식이 안 되는 분들이나 골절 한번 앓았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골다공증 때문에 굉장히 뼈가 약해져서 힘들었던 분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기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거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연세가 드시면 키가 줄거나 키 줄면서 디스크가 생기고 척추가 이게 압박되니까 저려가지고 일상생활 못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런 분들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의사로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아,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의 개발이다. 의료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다. 이런 거를 아주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료했던 지난 시간들, 세월들을 돌아보게 됐는데, 아, 여기서 뭔가 모순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과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과 의사들이 많게는 5명, 6명 이렇게 있었던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골다공증이 나오면은 저 혼자만 이렇게 영양제를 처방한다 이런 게 안 됐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골다공증을 완치시킬 수 있는 영양제들을 몰랐어요. 그런 칼슘제들을 비타민 K2나 이런 거 몰랐는데,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해서 완치할 수 있는 거를 영양요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처방했던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들, 처방하는 고용량 칼슘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웃긴 처방이었는지를 제가 깨달아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보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거 외에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자, 골다공증은 이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5면 골다공증이고 마이너스 1.0 이하면 골감소증이고, 근데 진짜 검사를 많이 하면서 알아낸 게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몸에 염증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혹이 많거나 독소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20대 30대에도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심한 골감소증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분들은 이제 검진해서 그런 검사 빠졌을 뿐이지, 검사를 보면 엄청 심하게 나온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장을 해야 될 나이에 있는 학생들도, 10대 이제 이렇게 학생들도 검사를 해보면 골밀도가 굉장히 낮은 학생들이 많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정말 성장을 하려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성호르몬 억제제 이런 걸 맞아서 사춘기를 늦추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뼈가 성장에 대해 키가 크는 건데, 그걸 뼈를 크게 하는 이런 칼슘들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콜라나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그 골밀도가 낮게 나온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미처 모르고 저도 성장 치료를 해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는, 이거는 내과 학회지에 있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보면 나이가 여기 65, 65세, 70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노인에게 생기는 병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40대에도 많고 30대에도 발견하고 이렇다는 것도 사실은 최근 들어 이제 알게 된 사실이고, 보통 치료는 제일 메인 치료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프롤리아 같은 고령성 억제제와 정말 심한 사람들은 부갑상선 호르몬인 포스테오 같은 거 고혈중 촉진제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칼슘, 고농도 칼슘이랑 비타민 D,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다예요. 이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처방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제일 기본 처방, 골다공증이 딱 진단이 되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요즘에 한 달에 한 번 먹든지 이런 약을 처방을 받죠. 근데 그런 처방을 받으면서 1000ml나 1250ml 되는 고용량의 칼슘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비타민 D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거를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흡수율이 낮은 고용량 칼슘제를 처방하는 거, 이게 거의 모든 병의원에서,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관행 같은 처방이에요. 이런 처방을 보고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근데 이게 모순이 있어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모순인지 한번 볼게요. 자, 골 형성 억제제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프롤리아가 있는데, 골세포를 억제해서,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뼈가 부서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부서지지 않게 한다는 어떤 아이디어는 좋은데,
뼈를 부서지지 않게 하다 보니까 뼛속으로 칼슘 흡수가 저해됩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상식적 그냥 생각했을 때는 골세포에 뼈가 부서지는 걸 억제해버리고 그 안으로 칼슘을 넣으면 뼈가 더 강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칼슘이 파골세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칼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골대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이제 배가 불러서 화장실 가서 뭐 큰 걸 보기도 하잖아요. 뼈도 일반 세포와 똑같이 노화되고 늙은 세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부서져야 새 것으로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한쪽 그 나가는 통로를 막아놓고 나가는 통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흡수되는 통로가 더 저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뼈를 갖다가 코팅하듯이 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 흡수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쇠칼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회사에서 얘기하고 저도 임상을 해서 봤는데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비스포토네이트와 아니면 그 프롤리아 같은 약을 썼을 때는 아예 작용을 안 합니다. 그 약을 끊고 한 6개월 있다 쓰라 그래요. 그 얘기는 근데 6개월 지나면 작동을 합니다. 골다공증이 그 칼슘제만을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슘 흡수를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약 자체가. 그러고 나서 고용량 칼슘제를 주는 거죠. 이건 진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서 어떤 이런 칼슘제를 복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쇠칼슘은 굉장히 훌륭한 칼슘이고 골다공증을 완치시킬 수 있지만 이런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약, 프롤리아 같은 약을 쓰면서는 먹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돈 낭비하는 거고 그나마 나노칼슘, 에이펙스 나노칼슘은 칼슘망이나 위대한 칼슘 이런 거는 쓰면 그나마 조금 그래도 반응을 하는데 골다공증 약을 안 쓰고 쓰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서 예전에는 그 댓글에 이렇게 달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달았는데 이런 나노칼슘이나 뭐 칼슘망, 위대한 칼슘 이런 거는 드시면서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우매한 방법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더 알게 됐습니다. 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돼요. 그건 후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뼈 속으로 흡수가 저하된 상태에서 흡수율이 적은 칼슘을 처방함으로 인해 저칼슘 혈증을 막을 수 있으나 혈중 칼슘이 뼈로 흡수가 되지 않아 고칼슘 혈증이 올 수 있어 신결석이나 혈관 석회화 등의 칼슘 패러독스를 가속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으로 골다공증 약으로 뼈를 코팅해 버렸어요. 뼈가 부서지는 걸 막아 버렸어요. 그거 하면서 뼈를 코팅해 버리니까 칼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같이 처방을 하죠. 왜냐하면 그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그 파골세포 억제제들이 보통 저칼슘 혈증을 유발시키거든요. 저칼륨 혈증이 유발되면 뭐 빈맥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쥐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증상들 기억력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면 칼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칼슘을 같이 주니까 그나마 저칼슘 혈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00ml라고 쳐보면 한 200ml 정도 이온화된 칼슘이 뼈로 흡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로는 흡수가 되지 않는 더 안 되게 하는 거죠. 원래도 안 되지만 더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칼슘 혈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비타민 D까지 먹으면 사실 비타민 D는 뼈의 흡수에는 아무런 뼈가 튼튼해지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몸의 저칼슘 혈증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칼슘을 이제 신장이나 위장 전방에서 들어올 수 있게 끌어당기는 거 역할을 하니까 D나 칼슘을 먹으면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는 고칼슘 혈증이 와서 그 프로테인 바인딩 칼슘들이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화 등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칼슘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그 칼슘 패러독스를 가속화시키는 걸 하는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뼈를 파골세포를 억제하냐고 뼈를 코팅해버리고 고용량 칼슘을 처방해서 흡수가 안 되는데 칼슘 패러독스 증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왔구나. 이게 현재 의료의 현실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 나오죠. 뭐 골절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골절률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는 그 정형골절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뼈가 골절되는 그런 거는 낮아지는데 여러분이 아마 네이버 같은데 비정형골절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뼈가 부서지거나 이상한 형태로 부러지는 거는 뭐 2.7배 뭐 여러 배가 증가한다고 나오거든요. 뼈가 부서지거나 그러니까 이상한 형식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정형 골절을 빼버리고 통계를 내버리면 이거는 골절률이 낮아진다고 나오겠는 거겠죠. 그리고 뭐 1년을 써도 한 0.2 정도 올라간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3, 4년 지나면 휴직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휴직을 가지면
급격하게 골밀도도 다시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턱뼈 괴사 같은 거에 위험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같이 느껴지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비타민 D를 먹는 것은, 비타민 D를 먹으면 비타민 D 다른 효과들이 있죠. 이게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면역도 올리고 암 예방도 되고 하지만, 칼슘을 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건 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몸에 들어온 칼슘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뼈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골다공증 약, 파골세포 억제약으로 코팅돼 버린 상태에서는 비타민 D를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비타민 K를 먹어야 되고, 비타민 A, D, K를 비율에 맞게 잘 섭취해야 그나마 칼슘이 뼈로 갈 수가 있는데, 이 골다공증 약으로 코팅을 해버리면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상을 하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을 드시면서 이런 쇠칼슘이나 나노칼슘을 드셨을 때 그냥 그런 거를 드시는 분보다는 훨씬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근데 흡수도 떨어지는 일반 처방하는 칼슘제 굉장히 많죠. 저도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뭐 그런 칼슘제를 만드는 회사의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과도 제가 친분도 있고 얼굴 안면도 알고 식사도 하고 했지만, 뭐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이게 정말 흡수가 안 된다는 거를, 특히 골다공증 그 파골세포 억제제를 먹으면서 할 때는 정말 이거는 그 골다공증 올린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이게 어떤 규격화된 그 전통적인 처방이라고, 치료법이라고 돼갖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파골세포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프롤리아를 쓰려면 저칼슘 혈증이 오지 않을 만큼의 저용량 칼슘을 섭취하게 나는 거죠. 고칼슘 혈증을 쓰는 것보다. 칼슘을 많이 먹으면 다 뼈로 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골세포 억제제로 코팅을 해버리면 더 안 가니까. 근데 이게 고용량을 써버리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고칼슘 혈증을 일으켜버리면, 칼슘을 그냥 많이 넣으면 좋겠지 해서 많이 넣어버리면 통증도 와버리고, 그 다음에 근육도 쇠약해지고, 관절 주위도 아프고, 통풍도 오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소화성 궤양도 올 수 있어요. 변비도 올 수 있고, 췌장염도 올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요독증 이런 것도 올 수 있는데, 저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약을 쓴다는 거죠.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칼슘 혈증을 약으로 인해서 유발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을 또 해결하고 또 약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용량 칼슘보다는 아예 이온화가 잘 되거나 이온화된 칼슘이나 생체 이용률이 높은 칼슘을 쓰는 것이 나은 거죠. 근데 이렇게 그 파골세포 억제제를 먹는 분은 그 효과가 좋은 쇠칼슘은 전혀 듣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노칼슘이나 이온칼슘은 쓸 수 있죠. 쓰면은 일단은 몸 안에서 칼슘 패러독스를 일으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면 프로테인 바인딩 폼이 현저하게 낮고, 우리가 아는 그 뭐 칼슘왕이나 위탄칼슘에도 그 칼슘이 200mg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처음에 전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낮은 용량인데 어떻게 골다공증이 낫냐. 그냥 일단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낮지만 중요한 거는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온화나 뭐 나노나 이런 거를 쓰면은 오히려 남아도는 칼슘이 없기 때문에 심장이나 뭐 근육이나 이런 데서 쓰는 칼슘을 보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나 프롤리아 같은 파골세포 억제제로 인한 저칼슘 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 뼈로 들어가는 거는 현저히 좀 떨어지는 거고, 단도로 쓸 때보다는. 근데 생체 이용률이 높은 이런 칼슘을 쓸 거면 생각해보면 차라리 비스포스포네이트와 이 프롤리아 같은 약을 쓰지 않는 게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팅을 없애버려야 뼈가 숨쉬면서 나쁜 뼈들은 부시고 그 자리를 새로운 뼈가 칼슘이 들어가서 대체하고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약을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약물로 골세포 활동을 억제해버리면 골대사가 방해받아서 정상적인 이 슈퍼칼슘제들, 제가 요즘에 슈퍼칼슘제들이라고 부르죠. 뭐 쇠칼슘이나 뭐 나노칼슘을 슈퍼칼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 골대사를 막아버리니까 약들이 작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아예 그런 약들을 써버리지 말고 그냥 그런 칼슘제랑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뭐 비타민 K2나 A나 D나 뭐 마그네슘, 뭐 아연 이런 것만 쓰는 게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건강하게 부작용 없이 완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뭐 치매나 치아 문제라든지 뭐 골절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의 위험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 처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처방의 조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순 속의 어떤 군중
속에서 그 모순된 처방을 그냥 따라서 하고 있었구나.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슈퍼캄슐제들이 저런 그 파골세포 억제제들을 썼을 때 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아, 내가 댓글도 잘못 달아줬구나, 답변을. 아, 저거를 잘 쓰려면 저 약들을 안 쓰는 게 정답이구나. 근데 안 써도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치료가 잘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런 처방한 약들을 쓰면 슈퍼칼슘제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병원에서 한 얘기와 이런 좋은 칼슘제를 같이 쓰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의사잖아요. 저는 의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들의 증상이나 가지고 있는 병증이 낫는 게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보니까 약들을 안 쓰고 그냥 슈퍼칼슘제만 쓰는 게 정답이더라.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아무리 저명한 교수님이라든지 병원에서 아무리 많은 병원에서 해왔다 하더라도 저도 그 중에 일부였지만 저게 굉장히 모순을 많이 일으키고 고칼슘 혈증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가 쉽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완치하는 게 아니라 치료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오래 끌고 가면서 결국 약을 끊으면 다시 리바운드로 골밀도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처방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정말 한 10년 이상 골다공증 약을 쓰는 것 같은데 쓰면서 완치되는 분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5개월? 좀 넘게? 5개월 반 됐나? 한 6개월 정도? 이런 슈퍼칼슘제를 쓰면서 골다공증 완치된 분이 지금 벌써 여러 분 생겼거든요. 여러 명이 생겼는데, 아, 지금까지 내가 뭐 한 거지? 나는 그래도 기능학을 하는 의사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하지 않았고 사실 제품도 잘 몰랐고, 아, 내가 좀 이쪽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가 부족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혼자서 많이 느껴서 오늘 이런 기존 처방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저도 반성할 겸 우리 의사들이 반성할 겸 그리고 환자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할 겸 해서 오늘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들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골다공증에 의한 어떤 불안감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잡힐 수 있는 어떤 극복 가능한 병증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